태실 문화는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반세기 전 사라졌던 세종대왕 태실의 핵심 유물이 국립박물관 마당에서 발견됐습니다. 박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주 선석산 줄기가 뻗어내려 인천지를 만난 곳에 아담한 봉우리가 섰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땅의 기운이 솟았다고 해서 돌출된 혈, 이른바 돌혈이라 부르는 지형입니다. 봉우리 이름은 태봉, 꼭대기엔 세종대왕자 태실이 자리했습니다. 훗날 세조가 된 진양대군을 비롯해 세종의 아들 18명과 맞손자 단종의 태실이 한데 모인 국내 최대 규모 태실 유적입니다. 그 태실을 조성하기 위한 백성들의 노역이나 이런 게 많이 동원되고, 또 뭐냐면 서울에서 태실까지 내려오면서 백성들에게 피해를 많이 비죠. 우리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했는 부분이 그 애민 정신이 왕실 자손이 태어나면 아기의 건강과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며 명당에 태를 묻고 태실을 조성했던 조선 왕실. 특히 세종은 왕으로 한정됐던 대상을 왕자로 확대하고 의례와 규범을 정비해 태실 체계를 확립한 군주입니다. 그렇다면 세종 자신의 태실은 어디에 있을까? 경남 사천시의 큰 태봉산. 이곳에 그늘진 산 기슭에 몇몇 성물과 비석이 흩어져 있습니다. 당초 산 정상부에 있었지만 민묘에 자리를 내주고 이곳으로 내려온 겁니다. 비석에 적힌 글로 이곳이 세종 태실지라는 걸 알 수 있을 뿐, 아들의 태실이 모인 국가사적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부도탑처럼 생긴 핵심 성물인 중앙태석이 사라졌습니다. 1967년 신라 오학학술조사단이 현장에 흩어진 태실 성물을 수습해 촬영한 사진이 유일하게 남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립청주박물관 야외 전시장에서 세종 태실의 중앙태석으로 보이는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1967년 사진과 비교하니 형태가 마치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특히 사진과 같은 각도에서 촬영해보니 지붕돌인 개첨석의 하단이 불규칙하게 치켜 올라간 것과 보주를 받친 둥근 고리가 좌우로 기울어진 점까지 동일합니다. 받침돌 역할을 하는 사방석은 사라졌지만 몸돌인 중동석과 개첨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1967년의 조사 기록처럼 물이 흘러내리는 낙수면은 팔각으로 구성했고 2단의 둥근 고리 위로 연꽃 봉오리 모양 보주를 얹어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합니다. 조선왕실 태실 문화에 있어가지고 초기 단계의 중요한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세종 태실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유물에 포함돼 국가로 넘어왔는데 태실 주인을 모른 채 청주박물관에 머무르던 걸 최근 심연용 한국태실연구소장이 찾아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그 성물이 유물이 이렇게 인터넷 공간상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분실이 안 되고 이렇게라도 찾아진 건 다행이다. 태실은 뱃속 태아를 생명으로 존중해온 우리만의 문화유산입니다. 역대 어느 왕보다도 태실을 소중히 여겼던 세종대왕의 태실이 반세기 만에 우리 앞에 돌아왔습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경남 사천에 있었던 세종태실이 어떻게 국립청주박물관까지 가게 됐을까요? 세종태실의 기구한 여정을 박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사천 큰 태봉산에 세종태실이 조성된 건 세종이 즉위한 1418년. 정유재란 때 외적이 훼손함에 따라 1601년 태를 담은 태항아리와 태지석을 새로 봉안했고 1734년엔 비석도 새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1920, 30년대 일제는 관리가 어렵다며 전국 조선왕조 태실 54위를 경기도 고양의 서삼릉에 모았고 세종태실 유물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태실에 묻힌 태항아리와 태지석은 일제가 꺼내갔고 다른 성물은 훼손돼 방치된 겁니다. 태실터는 민간에 넘기면서 세종의 태를 묻은 생명의 장소는 주군이의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가 길지라고 해서 불화받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묘를 많이 써요. 조선 왕조가 망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나. 1967년 신라 오학학술조사단이 성물 일부를 수습하고 촬영해 세상에 알렸지만 핵심 성물인 중앙태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1975년 경남도 기념물 지정 당시 이미 없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75년 이후에 만약에 도난이 됐거나
없어졌으면 그 이후에 행정에서 추적을 하고 그 도난문화재로 관리를 했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문화재로 지정 이전에 어느 시기에 없어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태실은 지난해 국립청주박물관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석조유물 특별전에 태실 개석, 즉 뚜껑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겁니다. 당초 전시에 빠져 있었지만 빼어난 조형미를 눈여겨본 담당 학예사가 막판에 포함시키면서 태실 전문가인 심연용 한국태실연구소장의 눈에 띈 겁니다. 이건희 회장 측은 태실 관련 유물인 줄 몰랐던 걸로 보입니다. 기증자 측에서는 유물의 명칭, 크기, 사진 정도의 기본 정보만을 주셨고요. 별도의 설명 자료는 따로 없었습니다. 소장품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논의해서 명칭을 태실 개석으로 정리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삼성문화재단은 소장 경위와 세종태실 인지 여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자신들이 답할 사항이 아니며 선대 회장과 유족의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기증 취지를 헤아려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립청주박물관에서 발견된 세종태실은 조선 초기 왕의 태실 가운데 원형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은 드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태조와 정종 등 세종 이전 태실에 남아있지 않은 지붕돌 보주가 완벽하게 보존됐고 지붕과 몸돌 모두 팔각형이던 조선 초기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몸돌은 달걀 같은 타원형으로, 받침돌은 사각형으로 바뀌는 후대 왕들의 태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문정으로 가면서 양식이 확연히 다르게 이제 변하죠. 그래서 개첨석 및 중동석 요 유물이 상당히 유물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학술 자료가 되죠. 600년 세월 온갖 풍파를 겪은 세종대왕 태실. 이젠 보존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철입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산재한 조선 왕실의 태실 상당수는 여전히 훼손된 채 방치돼 있는데요. 1920년에서 30년대 일제가 조선의 명맥을 끊기 위해 훼손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김천시 대항면 태봉산에 자리한 조선 제2대왕 정종의 태실지입니다. 산 정상부 바닥에 태실을 구성했던 기둥과 난간을 비롯해 갖가지 성물이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태를 묻은 자리에 세웠던 중앙태석은 인근 직지사 마당에, 비석과 다른 성물들은 직지사 성보박물관 앞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정종의 태를 담았던 항아리와 출생 기록을 적은 태지석은 서울 고궁박물관에 있습니다. 비단 이곳뿐 아니라 전국의 조선왕실 태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제가 자행한 침탈 때문입니다. 일본 국내성의 조선왕실 담당 기구인 이왕직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1920, 30년대 전국의 조선왕실 태실 54곳에서 태항아리와 태지석을 파내 경기도 고양의 서삼릉으로 모았습니다. 태항아리와 태지석은 일장기에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의 시멘트 관에 묻었고 그 위엔 날일자 모양 시멘트 뚜껑을 덮었습니다. 지상에는 비석을 줄줄이 세운 뒤 날일자 모양으로 담장을 쌓고 신사를 닮은 철문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전통 문화를 가두는 그런 개념이 되죠. 죽음의 공간에다가 묻어서 더 이상 이어나가지 마라, 발전하지 마라는 교묘한 하나의 그 민족 말살 문화 정책의 한 개념으로 활용한 것 같아요. 일제는 태실에서 태항아리와 태지석을 빼낸 뒤 부지를 민간에 불화합니다. 경남 사천의 세종 태실이 원래 자리인 큰 태봉산 정상에서 산 기슭으로 밀려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웃한 사천 단종 태실지에는 아예 사천을 대표하는 친일파 최영국의 무덤이 들어섰습니다. 태실의 핵심인 중앙태석과 비석은 자리를 옮겨 친일파 무덤의 지석 역할을 하고 있고 봉분을 바친 둘레돌도 온통 태실 성물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전국의 조선 왕조 태실은 모두 189곳. 이 가운데 왕과 왕비의 태실, 즉 돌난간과 바닥을 설치하고 화려한 비석을 세운 가봉 태실은 29곳입니다. 하지만 일제의 만행 이후 대부분 훼손돼 방치됐고 민묘의 자리마저 내주면서 현재 원래의 터에 제대로 서 있는 가봉 태실은 국가지정 보물인 서산 명종 태실과 영천 인종 태실 등 7곳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상당수는 도굴 피해를 입었고 명당 자리로 소문나다 보니 몰래 시신을 묻는 경우도 잇따르면서 지난 2019년 예천의 패비윤씨 태실 발굴 조사에서는 암장한 유골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너무 훼손이 심해서 원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시 뭐 발굴을 하든지 해서 좀 원형을 찾아가는 복원 작업도 좀 해야 되고, 특히 또 전수조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조선 왕조 태실. 광복 80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일제의 파괴가 부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TBC 박철입니다. 세종 태실의 핵심 유물을 반세기 만에 찾은 걸 계기로 태실 기획 보도를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생명 존중 문화 태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속리산과 멀지 않은 상주시 화서면에 태봉산이 아담하게 솟았습니다. 꼭대기에 선 정자 뒤로 조선 10대 왕 연산군의 원자 태실이 자리했습니다. 태항아리와 태지석을 넣어 땅에 묻었던 석함과 태실 주인을 표시한 비석입니다. 1920년대 일제가 이곳에서 파낸 태지석엔 원자 금돌이 악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연산군 아들의 아명을 금돌이, 그러니까 쇠돌이라고 적은 겁니다. 세조의 손자이자 예종의 장남인 인성대군의 이름에는 아예 똥분자가 들어갔습니다. 이름을 험하게 지어야 잘 큰다는 민간 신앙이 왕자 이름에 그대로 스며 있는 겁니다. 삼국 사기에 김유신의 태를 태령산에 묻었다고 나오는 걸 보면 태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는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 한 살이지 않습니까? 이미 잉태되는 순간 그걸 생명으로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탯줄이라는 게 또 그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와 자녀 간에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과 연결해주는. 고려 시대부터는 명당 자리를 찾아 왕실 태실을 만든 게 문헌에서 확인되고 고고학적 성과도 일부 나타납니다. 조선 왕실은 자손이 태어나면 태방과 탯줄을 봉안해 아기 태실을 만들고 아기가 뒷날 왕이 되면 비석과 성물로 화려하게 단장한 가봉 태실을 조성했습니다. 태를 묻은 땅 위로는 사방석과 중동석, 개첨석을 올린 중앙태석을 세웠습니다. 태실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만의 문화유산입니다. 태실은 미래의 개념이 태어나서 한국 발전하는, 또 그다음에 개인의 그 태주의 무명 장수와 발전도 있지만 그 당시 때 국가의 안위까지 염려를 했던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난해 10월 경북과 경기, 충남북 등 4개 시도가 함께 마련한 국제학술대회. 가봉 태실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살던 궁궐과 죽어서 묻힌 왕릉, 위패를 모신 종묘는 이미 세계유산에 등재된 상태. 태실까지 이름을 올리면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태어남에 관련되어 있는 그 태실이 세계유산이 되면 한 왕조의 왕의 인생을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유산, 세계유산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세계 최초로 우리 한국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궁궐, 종묘와 달리 태실은 전국 곳곳에 있어 세계유산이 되면 국민적 관심이 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일제가 태실을 파괴하고 부지를 민간에 넘긴 이후 아직도 대부분 유적이 방치되고 있고 국가 차원 실태 조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데 10년이 걸렸듯이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고 태실 연구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TBC 박철입니다. 저출생 시대의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고 조선 왕실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영천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낙성 기자입니다. 영천 청통면에 있는 조선 12대 왕 인종의 태실입니다. 1512년 조성돼 1545년 가봉공사, 1711년에는 수리를 거쳤지만 일제강점기에 성물이 폐귀되고 도굴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1999년 인종대왕 태실 발굴 조사를 시작한 영천시가 2007년 복원공사를 실시해 지금의 모습으로 정비됐습니다. 인종대왕 태실은 주인과 건립 시기가 명확하고 현존하는 조선 왕실 태실 가운데 규모가 큰 데다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다는 점을 인정받아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됐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는 모두 50여 곳의 조선 왕조 태실이 있는데
이처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가봉 태실은 5곳에 불과합니다. 상당수 태실은 훼손된 뒤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토지 사유화로 정비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인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영천에서 열렸습니다. 경북과 경기, 충청 지역 문화유산 연구 출연 기관이 함께 마련한 학술대회에는 태와 관련된 몽골과 일본의 문화가 소개됐고 조선 왕실 태실의 보존 방안과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태실의 보존 관리에 가장 중요한 원형 유지를 위해 매장유산 등록과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유산들을 발굴하고 가치를 제고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냥 행정 처리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그런 것들을 알아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경북도는 태실의 보존 실태 조사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발을 내딛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충청북도에서 한번 학술대회를 하고 향후 지금 4개 지도가 연달아 벌여서 매년 또 연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태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협의체를 꾸려 잠정 목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